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투자그룹 스티븐 10월 마지막 장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 모두 상승 마감으로 마감되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 또 다른 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죠. 음, 칠레에서 에펙 회담을 취소하겠다. 이유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칠레 대통령이 에펙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 호재와 에펙 취소, 이 칠레 에펙 취소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차 합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이런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금리 인하 대 에펙 취소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호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미국의 미국의 금리를 0.25, 0.25를 다시 인하하면서 1.5에서 1.75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금리는 1.25%죠. 미국하고 어쨌든 어, 이 갭 차이가 지금 한 0.2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이 일단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경기 회복이 지금 더디고 지금 국내 경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최저치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건설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이죠. 집값 잡기 이 정책 때문에 건설주들이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아무래도 차입금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와 그다음에 건설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일자리 정책, 그죠?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SOC 사업 쪽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건설주들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 수급 상태가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티브 한이 이 국내 관심 섹터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어 제약 바이오. 일단 제약 바이오는 최근에 HLB, 그죠? HLB와 뭐 신라젠 이런 부분들이 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이제 젠백스가 아마 이제 신고가, 그죠? 젠백스 젠백스가 오늘 신고가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류 독감이 이제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일단 경기 북부 쪽으로 조금 한정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병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이 쪼끔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동물 강아지 구충제죠. 강아지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이 이 급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이슈에도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주 52시간 준수, 이게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좀 급등성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개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쵸? 자기 이제 신작들, 이런 부분들의 반응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연속성이 지속되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 정당들이 총선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이 하나, 저출산 관련 문제와 정치인 테마. 우선은 이제 이낙연 총리부터 해서, 그렇죠?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뭐 황교안 대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렇죠? 어 그리고 뭐 유승민, 그죠? 이런 정치인 테마들이 개별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입 교육 입시 개정 관련해서 물론 교육 섹터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눌림목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 철도 관련 섹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문제는 정부에서 신도시, 1기 신도시 때는 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2 기, 3기 이 신도시에서는 이제 그 교통 관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아마 오늘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나올 것인지, 물론
이 교통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 그러면은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세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황사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친환경 관련 세타, 특히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2차 전지, 요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관건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충전 기술, 무선 충전 기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 더 세터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유통 관련주들. 왜냐하면 11월 1 일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리아 박인 세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친환경 에너지,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어 물건값의 10%를 이제 환급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와, 그다음에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던 화장품 관련주들의 어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하루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화장품 관련주는 아모레 퍼시픽의, 그렇죠, 아모레의 3 분기 실적 개선이 이 주를 이끌었고, 11월 11일 중국 강군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연 관심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 자, 치매 관련 돼 있는 이제 화일제약, 그다음에 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현대약품, 그다음에 강아지 구충제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알리코제약의 추가 상승 여부, 그다음에 룽뚱코리아 게임 관련주 중에서 이제 자회사가 중국 텐센트를 통한 어 이제 신작이죠. 신작 퍼블리싱, 그 중국 판권을 어 이제 획득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것인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아침에 갭 상승하면 조금 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풍강, 최근에 어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이제 토니몰이나 한국 화장품, 그죠? 코리아나, 그다음에 아모레지. 근데 아모레지는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확인하면서 2 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또는 아우딘 피처스, 뭐 이런, 그리고 세아 PNC까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관련주죠. 네. 남선 알루미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이 앞 고점 한 4,2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다시 꼬리 달고 차익 매물로 조정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조금 방향성을 보시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트, 활약품부터 한번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쵸? 지금 41 선을 깨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갭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치매 관련 이슈가 부각이 돼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 갭이 발생하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대약품. 자, 현대약품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일 좋은 가격대는 일단 4,7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 이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한 5,200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이 매물이 나오고 이렇지만, 아무래도 거래량을 이렇게 한번 실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600원 선, 5,600 원에서 5,700원 선 정도 되면 어 일단 현금화를 조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 보면 어 이 꼬리가 길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알리코 제약. 네, 어제 거래량을 텄죠. 자, 알리코 제약은 이제 강아지 구충제를 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캔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어떠한 세력들도 크게 개입이 안 됐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아지 구충제가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오늘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 차익 매물이 나와서 눌림목을 만들어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리코 제약은 CMO 위탁 생산, 어 제약 바이오 쪽에서 CMO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성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서 이제 배합을 해서 어 이제 복제약 비슷하게 만들어내 효능이 똑같은 그런 약들을 어 제약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진행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룽퉁 코리아. 자, 룽퉁 코리아는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쵸?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어제 장 마감 직전에 급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갭 상승 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 중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중국 판호 를 이제 획득함으로 인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 역시 앞에서 보시면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을 때 변동성을 크게 한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좀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풍강. 자, 풍강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방향성을 이제 위쪽으로 갈 것인지, 그죠? 옆으로 행보할 것인지, 예,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풍강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국면이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앞 고점인 이제 3,700원 선 돌파 여부가 오늘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토니모리 화장품 관련 세터인데,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은 아직 41선을 깨지 않았죠. 깨지 않았고 어제 반등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우상향할 것인지 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앞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개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241선까지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241선 같은 경우가 11,500원 정도, 그렇죠? 거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선 알루미늄. 일단 남선 알루미늄은 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쵸? 41선을 깼다가도 이제 이 캔들 변동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차적인 거는 일단 3,750원 지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 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4,100원에서 4,200원 사이 이 돌파 여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물론 어 지금 총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시점, 분명히 장중에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들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까지 일단은 어 알아보았고요. 자, 제임스 투자그룹의 스티반이 이렇게 장전 방송을 말씀드리는 거는 장중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음, 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제 장전 방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유튜브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부터라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문자를 받거나 어떻게 하면 주식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 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님 직통 전화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한 자기 문자 주시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공부, 선물 공부해서 월 1,000만 원에서 월 1억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스파르타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저 초저금리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초저금리 시대에 이 재테크 수단으로 좋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10월 마지막, 그쵸? 10월 31일 마지막 제임스 투자그룹 스티브한 방송, 장전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